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흔들리는 방패입니다. 우리가 정말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한미동맹, 여기에 혹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르몽주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한 기사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사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도발적입니다. 바로 이거죠. 한미동맹이라는 방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젠 그 대가가 너무 커져버려서 감당하기 힘든 값비싼 부담이 된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글은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어판 2025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글쓴이는 박정은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고요. 지금부터 이 기사가 얼마나 날카롭게 현실에 분석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기사가 가장 먼저 꺼내드는 핵심적인 비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현대 국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무기에서 시작합니다. 기사에서는 F-35 전투기를 딱 짚어서 이야기해요. 최고의 스텔스 무기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요즘처럼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F-35가 처한 딜레마가 지금의 한미 동맹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기사가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당연히 우리의 가장 큰 자선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얻는 건 뭔지, 또 우리가 치르는 비용은 뭔지, 이걸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값비싼 대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사가 첫 번째로 딱 꼬집는 건 바로 엄청난 경제적 압박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그 거대한 시장을 일종의 무기처럼 사용해서 한국 기업들한테 우리한테 투자해라 하고 엄청나게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우리 경제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걸 기사는 사실상 정책으로 포장된 갈취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무려 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이게 사실상 관세 폭탄 같은 걸 피하려고 먼저 움직인 거다. 이런 해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기사의 핵심 주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30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현대차는 추가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6조 원이 넘는 돈을 더 투자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사는 대만의 TSMC 사례를 또 들어요. TSMC는 무려 150조 원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그런데도 20% 관세를 맞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미국에서 해라 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요구가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넘어서 이번에는 동맹의 군사적인 청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내야 하는 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서 직접 내는 돈, 이게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늘어왔어요. 보시면 1991년에 특별협정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2019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더니 지금은 매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사는 바로 이 가파른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가 정말 중요하게 지적하는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1조 5천억 원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는 땅값이나 세금 면제 같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간접 비용이 있고요. 또 매년 수조 원어치씩 사들이는 미국 무기 구매 비용까지 다 합치면 그 규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라고 기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기사는 한미동맹이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에서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는 전략적인 함정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기사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원래 한미동맹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 방어였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중심이 점점 중국 견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의 일부로 쓰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사는 새로운 위험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패권 경쟁의 맨 앞줄에 서게 되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들을 쏟아냈는데 과연 이 기사의 저자가 내놓는 해법은 뭘까요? 기사의 핵심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혹시 미국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요구만 불러오는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전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선을 한참 넘은 겁박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의 냉정함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다시 봐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면서 끝을 맺죠. 이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 바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